26년 절반이 지났는데 이 4가지는 이제라도 안 하면 진짜 안 됩니다. 28년도부터는 AI 쪽으로 검색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도 네이버 하나만 파고드는 건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국내 검색 포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네이버 하나보다는 이제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워드프레스 블로그, 유튜브, 메타, 리드 퍼널 이 4가지인데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오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광고는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이외로도 뭐 체험단도 있을 거고 뭐 인플루언서, PR, 스레드 인스타, 카페 다양한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광고들은 당연히 작업을 해두는 게 좋고요. 그래서 28년도에는 이제 진짜 AI한테 인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나 효율 측면으로 봤을 때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사업자분들은 이제 필요한 것만 들으셔도 되는데 그냥 쭉 한번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워드프레스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 구자가 인기글, 웹문서입니다. 그 신통검이라고 해서 구글처럼 바뀌면서 웹문서가 확장이 된 거죠. 근데 AI 탭도 생기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구글이랑 GEO까지 작업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웹사이트가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AI에 인용되는 기본적인 틀은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 가져가기보다는 웹블로그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장성이나 테크니컬 SEO 측면에서는 워드프레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를 단순히 블로그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로 꾸미셔서 이 워드프레스 내에서 퍼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널형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내에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페이지를 보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도록 탐색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일단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SEO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커밋먼트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한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구매에 대한 이런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처음 유입된 사용자들은 콜드리드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후기와 FAQ,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신뢰와 관심이 높아져서 따뜻한 리드로 전환되게 돼요. 결국에는 온도를 높여서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웹사이트의 장점은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제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톡 상담 버튼이나 뭐 헤더, 이제 팝업 창을 통해서 다음 퍼널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배치함으로써 어떤 걸 소비하든 바로 전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구글, GEO 노출 다각화 그리고 전환 퍼널을 만들기 좋은 게 웹블로그다. 근데 워드프레스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애드센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워드프레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면 광고가 뜨고 여러 가지 광고가 뜨게 되면은 사용자 피로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애드센스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애드센스 넣지는 마세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안 해도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이 인기글이나 AI 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사 블로그를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네이버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웹블로그에 발행한 걸 재가공해서 표현이나 구조만 좀 다르게 하셔서 그대로 발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리라이팅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기반으로 재가공을 하셔라. 자, 다음으로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구글 노출, AI에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이 신뢰 형성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잖아요. 뭐 정보 전달력이나 뭐 시각적이다 뭐 이런 장점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상 콘텐츠가 효과적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구글, GEO 이런 노출이 웹블로그와 유튜브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매체에 비해서 유튜브가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기획 단계나 촬영, 편집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린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저도 이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관련된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요. 어떤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는 어디에 많은지,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얼굴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어깨까지만 나오게 하든 아니면은 메모장을 녹화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본론 부분은 편집을 감히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반 도입은 어떻게든 체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초반 도입부 부분만 퀄리티를 높여주시면 돼요. 이 본론 부분은 그냥 저처럼 기본적인 컷 편집 그리고 자막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본을 쓰고 이 대본을 또 우리가 원테이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 읽고 카메라 응시 읽고, 근데 이거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옆에 삼각대 두고 그냥 프롬프트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마케팅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컷 편집만 하신 다음에 크몬 같은 곳에 포트폴리오 보시고 그냥 맡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시작은 했지만 또 꾸준히는 못하겠다 그러면 고객의 의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키 컨텐츠라고 하는데 잠재 고객을 구매자로 만드는 그런 컨텐츠 정도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깔아두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메타 광고입니다. 사실 다 광고빨이라서 광고를 잘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많은 분들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면 SNS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SNS까지 하면은 시너지가 납니다만 저는 SNS보다는 광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그중에 터진 거를 다시 광고를 돌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광고부터 시작해서 잠재 고객의 리드를 바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되게 못하는데 매출 규모가 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광고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광고를 엄청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의 DB를 쫙 모은 다음에 TM을 하거나 자동화된 컨텐츠를 보내서 온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처링이라고 하는데 육성을 시켜서 온도가 높아지는 그 지점에 세일즈 페이지를 보내는 이런 퍼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SNS가 아무래도 이 플랫폼의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 가능한 그 DB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무료 체험 퍼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퍼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SNS는 1도 활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 하나로만 그 DB를 몇십 개를 뽑아서 계속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여 상품이라면 고객 DB를 먼저 뽑아서 이런 너처링하는 퍼널을 활용을 하시고, 저관여라면 굳이 이런 육성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상세 페이지랑 후기만 잘 쌓아서 바로 자사몰로 꽂으시면 됩니다. DB 관련해서는 이제 리드 퍼널과 관련이 있는데요. 리드 생성 퍼널이라고도 하고 스키즈 퍼널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리드를 수집하는 걸 목적으로 둔 퍼널인데요. 즉 고객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가장 흔히 보이는 퍼널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고객의 DB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는 PDF나 쿠폰, 체크리스트, 이런 미끼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끼 상품을 리드 마그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드 생성 퍼널은 리드 마그넷을 활용해서 고객 DB를 수집하는 퍼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집한 이 DB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구매 온도를 높여주는 후속 퍼널을 또 잘 만들어 주셔야 판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CRM을 하거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고객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고객 DB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 이런 SNS를 하더라도 이 팔로워들을 내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DB로 전환시켜서 판매를 일으켜도 되지만 저관여 상품이라고 한다면 굳이 DB부터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판매를 하면은 이 판매 정보가 이제 우리한테는 고객 D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를 먼저 판매를 해서 업셀을 통해서 높은 가격으로 재구매하게 만드는 업셀 퍼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렇게 했더니 판매가 안 되네, 그럼 컨텐츠를 변형을 하거나 퍼널을 다르게 세팅하거나 어쨌든 이런 개선점이 발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팔아보시고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가지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는 꼭 해야 되고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매체, 미디어 믹스가 중요해진 만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이외로도 다양하게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5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PDF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19,800원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할 거고 중간중간에 더 상세하게 다뤄야 하는 건 영상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24시간 내에 무조건 환불 보장이고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